뉴스 브리핑. 몇 개월째 거래가 안 돼요. 서울 아파트 매물 1년 새 1.3만 개 증가. 요게 요즘에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게 심각하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걸 너무 왜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어요. 아파트는 망고쌤. 자, 매물이 증가하면 여러분 집값이 떨어지는 겁니까? 매물 증가의 키포인트 이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야기하자는 거죠. 수요가 없으니까 매물이 증가하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없으니까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팍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딱 들어보면은 직관적으로는 그런 거 같네.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이 빠지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가 이거죠. 그러니까 매물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를 한번 얹어봤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이 기간 동안 이렇게 흘러갔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물이 증가하면 집값이 실제로 떨어지는지 보자라는 거죠. 빨간색으로 표시한 4개는 뭐냐면 매물이 증가한 시기예요. 그래서 제일 왼쪽은 보면은 매물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떨어졌어요. 맞죠? 근데 두 번째는 어때요? 매물이 증가하는데 집값이 올라요. 자, 세 번째도 매물이 증가하는데 집값이 올라요. 최근에도 매물이 증가하는데 집값이 올라요. 자, 반대로 볼게요. 그러면 매물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냐? 노란색으로 표시됐는데 매물이 줄어드는데 가격이 떨어져요. 매물이 줄어드는데 가격이 떨어져요. 여기는 매물이 줄어드는데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최근에는. 자, 그러면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고 매물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이 증가한다고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저는 부동산은 모르지만 부동산 전문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잘 모르지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부동산 투자를 해보고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파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게 이거죠.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맞다. 수요 공급 곡선에서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맞죠.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공급이 많은 소비재 시장에서는 공급이 넘치니까 수요가 있는 곳만 소비가 되고 아닌 데는 이제 가격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소비가 안 되니까. 자, 그런데 필수재 시장은요. 공급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형성된다. 그거는 이제 아주 오래된 이야기고 최근에는 이런 거죠. 그 가격에 수요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가격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 가격에는 팔 마음이 안 생겨요.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가격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유효 공급이라고 그래요. 필수재 시장에서 서울의 아파트 보급률은 40% 초반입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60%가 조금 안 됩니다. 세대수보다 아파트가 더 적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필수재예요. 자, 그러면 공급자 위주로 봐야 될까요? 수요자 위주로 봐야 될까요? 필수재는 공급자 위주로 봐야 됩니다. 필수재가 차고 넘치지 않는 이상. 자, 그래서 주인들이 호가를 안 내리면 가격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 위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도 매우 중요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주인들이 호가를 안 떨어뜨리면 가격이 안 빠지더라. 이런 이야기죠. 주인들이 싸게 팔 이유가 있냐라는 겁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최근에는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고 상급지 갈아타기라는 시장이에요. 상급지로 갈아탄다는 이야기는 싼 곳에서 비싼 곳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10억 하는데 15억짜리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10억짜리를 팔고 15억짜리로 대출 끊고 그다음에 모아놓은 돈 합쳐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 집은 안 팔려. 그런데 상급지는 계속 올라. 15억이 16억이 돼. 그러면 내 집이 안 팔린다고 10억짜리를 9억에 팔고 16억짜리를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내리는 거예요. 대부분 갈아타기 수요고 지금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죠. 이런 부동산이 아파트 거래가 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떠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매물하고 관계없이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매물이 증가한다고 집값이 빠지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해에는 부동산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다. 자, 22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9억대로 떨어졌다. 거래량 큰 폭으로 떨어지며 하락세가 가시화되고 있다.
있다. 대출 규제 강화, 탄핵 정국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 뭐냐면 매수 심리가 어렵고 거래량도 줄었다. 이제 집값 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매수 심리는 얼어붙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매수 심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데이터로 이야기합시다. 데이터로. 지금 요 지점에 요 지점. 올해는 이렇게 횡보하고 있어요. 몇 주 안 지났지만. 그래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가지고 쑥 빠졌어요? 아니라니까요.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고 집이 빠진 적은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그럼 그때보다 매수 심리가 더 높은데요. 자, 장기간에 서서히 하락했던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매수 심리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거보다 2배 이상 높아요. 그리고 2025년 들어가고 매수 심리가 푹 빠졌냐고? 안 빠졌다고.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숫자로 최근 서울 매수 심리를 보여드릴게요. 12월 2일에 35.65에서 시작해갖고 지금 2025년 1월 13일에 35.43이에요. 큰 차이 없다. 올해 들어서 특별히 심리가 급락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35, 34, 36, 37, 12월 30일에 36.06, 1월 6일에 35.7, 1월 13일에 35.43. 이게 급락한 게 보이시나요? 저는 계속 옆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것도 기자의 내피셜이다라는 겁니다. 심리가 급락하지는 않았다.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거래량인데 최근에 부동산 전문가라고 나온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동하는 게 거래량입니다. 여러분, 거래가 급감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믿어야 믿어요. 그런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대부분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보시죠. 이 빨간색이 서울의 매매 그래프인데 7,961건이 거래되고 난 다음에 거래가 확 줄었어요. 3,000건대로 줄었습니다. 서울은 아파트가 급락하려면 1,000건 미만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지금은 3,000건대를 유지하고 있고 12월에는 2,829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12월 초에 이거 가지고 340건인가 거래됐다고 확 줄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시면 2025년 1월에 462건이에요. 462건. 자, 보세요. 12월에도 2,800건밖에 안 되는데 1월에 462건이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거래가 급락했습니다. 가격 떨어지는 날만 남았습니다. 매물은 늘어나죠. 심리는 죽었죠. 거래량은 급락했죠. 이렇게 하면 진짜 같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실거래 가격 취합은 신고를 한 달 안에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1월 달 거래량은 언제 취합이 완료되죠? 2월 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이 17일이 지났거든요. 그럼 17일 동안 집계된 거 가지고 60일 동안 집계된 거랑 비교하면서 많이 떨어졌다고 하면 이거는 왜곡하려고 하는 거지 진짜 몰라서 그런 거면 전문가도 아닌 거고 아는데도 그러는 거면 그거는 나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 이게 뭐냐면요. 파란색이요. 10월이고요. 오렌지색이 12월이에요. 60일 동안 계속 매매 신고되는 데이터가 쌓이니까 17일 지났을 때는 12월 달 거는 12월 17일, 10월 달 거는 10월 17일이랑 비교해야지 맞지? 아니 17일간 취합된 거랑 60일간 취합된 걸 비교하면 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1월 달 거래량은 12월보다도 지금 조금 높고 10월보다 조금 적어요. 그래서 지금 9, 10, 11, 12, 1월이 비슷하게 다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월 달도 거래가 급감했다라는 데이터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거래량 선동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그거잖아.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결국에는 심리도 죽었고 거래량도 죽었으니까 매물도 늘어나고 하니까 집값이 급락했다라는 거잖아. 급락했을까? 야, 그래서 이제 이것도 거의 매일매일 취합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남색으로 된 게 뭐냐면 우리 아파트가 지난달에 거래가 됐어요. 우리 평형이. 근데 이번 달에도 거래됐어요. 그러면 지난달 거하고 이번 달 거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올라서 거래가 됐는지 내려서 거래가 됐는지. 그러면 거의 거래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올라서 거래됐는지 내려서 거래됐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색은 한 달 정도고 이 빨간색은 3달 전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12월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1월은 보면 위로 팍 튀었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를 보니까 1월 달이 12월보다 올라서 거래가 되는 게 많은 것 같아. 심리는 급락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고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매매 거래량도 12월보다 조금 더 많고 데이터도 올라서 거래가 되고 그럼 데이터를 보면은 12월보다 1월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12월에 그렇게 계약을 하고 마지막 기회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12월은
서울의 아파트가 지난달에도 거래가 되고 똑같은 평이 이번 달에도 거래가 된 게 760건인데 그중에 349건 상승했고 하락은 354건이 하락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99.9% 그러니까 11월에 비해서 0.1% 정도 떨어져서 거래가 됐다. 실거래가 됐다. 이런 이야기고요. 1월은요. 총 114건이 거래됐어요. 지난달에도 거래되고 이번 달에도 거래되고 물론 집계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거래가 많이 늘어나겠죠. 상승 거래가 56건, 하락 거래가 52건인데 전체적으로 0.9%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데이터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위로 들렸다는 거죠. 0.9%면 지난주 대비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그 증감률이니까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9% 보시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거죠. 우리 작년 7월, 8월 수준으로 올라왔다. 물론 데이터가 취합이 많이 돼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은 매물은 조금 늘어나고 있지만 심리는 여전히 잘 버티고 있고 거래량도 12월보다 조금 더 많고 상승 거래도 조금 더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12월이 진짜 바닥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인 거죠. 은행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12월 초에 좋은 게 있어가지고 계약을 하러 갔는데 주인들이 안 팔라 그랬는데 마침 그날 계엄령이 발표되는 날이었는데 새벽에 발표가 되니까 오후에 오라 그래서 갔더니 웃으면서 파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기와 피해가 공존하는 시기다. 저는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